복싱 선수 역할을 맡으면서 되게 연습량이 대단했을 것 같은데 그럼 복싱하는 자세부터 경기에 임하는 모습까지 얼마나 연습하셨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그 37살 때 복싱을 배우기 시작해서 복싱에 좀 이게 취미를 가지고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화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2달 반 전부터 저희가 일주일에 3회 이상씩 한 번 연습할 때마다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로 훈련을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경기가 있는 유빈이나 이 환주, 동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촬영 날까지 촬영이 끝나고 그 다음날 그 자기 전에 저녁에 또 그 촬영장 근처에 체육관에 얘기를 해서 또 연습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한 2달 반 전부터 시작해서 이 영화 마칠 때까지 거진 연습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말씀처럼 복싱을 촬영 들어가기 전에 한 2달 정도 했었고 촬영하면서도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워낙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싱도 이제 실타격으로 진행을 다 하긴 했는데 합도 그러다 보니까 많아서 계속 많이 외우고 했던 것들도 많았던 것 같고, 뭔가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몸이 워낙 영화에서 좀 말라 보이기도 하지만 마른 체형이었어가지고 살을 찌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잘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연습과 노력 등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훈련이 2가지였던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복싱을 이제 배우는 훈련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실제 영화상에서 경기 장면을 훈련하고, 이제 유빈이가 말한 것처럼 합을 맞추고 또 이제 실타격을 해야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가짜로 이렇게 하면은 되게 복싱 장면은 좀 가짜인 게 티가 나서, 그래서 그런 훈련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께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시원 선수의 실화를 모티브로 영화를 구상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영화화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나 계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화 카운트는 그 실제로 1988년 금메달리스트였던 박시원 선수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았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복싱부와 제자들과 이제 가족들과 스승과의 이야기들은 다 창조적으로 이제 만든 거거든요. 하지만 그 박시원 선수의 삶에 있어서 복싱을 다시 시작하는 지점들은 이제 팩트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되게 이제 끌림이 있었고, 이제 복싱을 그만뒀던, 뭔가를 포기했던 남자가 다시 자기가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자기보다 어린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재밌을 것 같다. 또 스스로도 위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저 고창석 배우님이랑 오나라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두 분 이제 진성규 배우님과의 호흡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같이 하신 소감 좀 듣고 싶습니다. 저 먼저요, 선배님? 네. 워낙에 진성규 배우하고 저하고는 좀 무대에서부터 인연이 깊었었어요. 예전에 워낙에 연기를 잘하는 친구고 또 상대편 배우가 뭘 하든 다 받아주는 굉장히 유연한 배우였기 때문에 제가 뭘 해도 굉장히 저는 뭔가 편안하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거의 리허설도 없이 즉흥적으로 연기를 제가 뭐 많은 것들을 시도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정말 무리 없이 다 받아주는 그런 배우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너무 즐거웠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또 케미가 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진성규 배우랑 이제 안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같이 연기를 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부터 이제 같이 하자는 얘기들은 참 많이 했었는데 같이 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재밌었고
또 행복했고 또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하는 순간에 사실은 이렇게 너무 좀 낯간지럽지만 야 우리 찰떡궁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오른쪽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 서정민입니다. 저는 진성규 배우하고 감독님한테 하나씩 여쭙고 싶은데요. 진성규 배우께서는 뭐 범죄도시에서 굉장히 개성 있는 이제 조연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다음에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첫 단독 주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단독 주연을 맡으신 소감이 어떤지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감독님께는 진성규 배우를 이 역에 캐스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싱을 좀 배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또 이유가 있는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진짜로 그 단독 주연 이 전체 서사를 끌고 간다는 그 주연이라는 걸 처음 맡아서 사실은 지금도 엄청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질지 그런 부담감이 없다면 진짜 거짓말이고 떨리고 진짜로 부담도 되고 솔직하게 진짜 계속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겪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도 시연쌤한테 정말 떨립니다. 이제 영화가 드디어 선을 보이게 됩니다. 떨려요. 그랬더니 시연쌤이 저한테 아까 문자를 주셨어요. 근데 그 문자를 보고 좀 힘이 나더라고요. 저한테 대한민국 최고의 진성규가 링에 오르는데 그렇게 떨고 있으면 옆에 있는 선수들이 더 떨려 하지 않을까요? 힘내세요. 씩씩하게 하세요. 이런 거요. 그래서 너무 좀 뭉클하기도 했고 사실 네. 아니 갑자기 하여튼 너무 부담이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힘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뭐 잘 해보려고요. 아침부터 정말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다고 자기 미치겠다고 그러면서 앉지도 못하고 계속 서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담감이 클 텐데 근데 전 되게 멋있게 잘 봤어요. 우리 성규 배우 연기는. 네, 카운트에 이제 진성규 배우를 캐스팅한 목적과 이유,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저도 이게 제가 이 시나리오를 2016년에 처음 만났을 때, 이 박시현 선수의 이야기도 이제 실제로 제가 1988년도에는 전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렴풋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이야기를 만났을 때는, 저도 이제 되게 위축돼 있고 그랬었는데 시나리오 보면서 되게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진성규 배우분은 워낙 팬이기도 했지만 인터뷰상에서도 고향이 진해이고 또 복싱도 좋아하고 어렸을 때 꿈이 또 체육교사였다는 부분이 지금 이게 너무 그림처럼 딱 뚫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 진성규 배우를 놓고 어느 순간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푹 자리를 잡았던 거라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드렸더니 흔쾌히 또 시나리오를 이제 하신다고 결정해 주셔서 그때 저는 진짜 운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캐제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고 조류의 기회를 열심히 찍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 우측에 계신 기자님께. 죄송합니다. 네, 맨 뒤에 계신 기자님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타이밍에 질문을 드려가지고. 저 아주경제 최송이라고 하는데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 진성규 배우님이랑 성유빈, 장동주 배우님에게 질문 있는데요. 먼저 진성규 배우님은 이게 학생들이랑의 케미가 너무 좋았었고, 그 후배 배우들이랑 함께 하면서 또 이렇게 성장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실제 배우님에게도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뭐 함께 하면서 좀
변화한 점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반대로 이제 성유빈, 장동주 배우님도 그 진성규 배우님과 함께 하면서 좀 이런 점을 배웠다, 아니면 영향을 받았다 하는 점들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나면은 의지할 곳이 선배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아까 오나라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환주라는 역할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과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거를 시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도전도 개인적인 도전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선배님이 좀 살려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아주 먼 훗날 선배님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날이 온다면 꼭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촬영하면서 동주 형이 말하신 것처럼 저 의지할 곳이 선배님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링 위에서 하는 장면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촬영이긴 해도 하루 종일 스파링을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석의 코치로서, 그리고 시연 선생님으로서, 또 같은 동료 배우로서, 선배님으로서 이렇게 존재해 주시면서 항상 보면은 따뜻한 눈빛을 너무 많이 보내주시기도 했고, 심지어 촬영 때가 아니라 그 전에 복싱 훈련할 때도 사실 뭔가 제가 좀 뭐 체력적으로 힘들어하기도 했고 여러모로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밥 먹거나 뭐 할 때마다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같이 서로 의지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중에 촬영할 때도 그랬지만 촬영을 다 마치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내부적으로 좀 시사를 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선배님은 일정이 있으셔서 못 보셨거든요. 근데 그날 딱 보고 밤에 한 10시쯤 돌아와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오늘 원래 문자를 드렸다가 전화를 하게 됐는데, 영화 보면서 되게 좀 놀라웠던 부분들이 많았고, 나는 왜 저렇게 디테일하지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들이 있는데, 아마 영화를 보시면은 되게 그런 부분들이 뭔지 생각하면서 보시면 더 잘 보일 거고, 아니어도 되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서 되게 정말 좋은 선배님이기도 하지만 좋은 형이자 같은 동료 배우이자 뭔가 좋은 한 인간으로서 되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분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좀 좋은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나요? 좀 심심해지고. 아니, 저는 이 친구들이 초반 만났을 때 저를 안 끼워주면 어떡하나, 저랑 안 놀아주면 어떡하나, 그런 게 많이 막 그런 두려움을 안고 갔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어떻게든 눈높이를 잘 맞춰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잘해줘야지. 그래서 얼른 친해지고 얼른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면서 작업을 해나가야지. 그런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어떤 거 떠나서 사실 우리 어린 친구들하고 케미도 있지만 여기 나온 모든 사람들하고의 그 케미가 좋았던 거는 참 부족한 저를, 그리고 제가 부족한 거를 많이 다른 배우께서, 다른 친구들, 동료들이 다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도, 오늘 보면서도 너무 부족한 게 많이 느껴지고 있는 저인데, 이 전체 모든 사람들이 이 시연을 향해서 막 열심히 채워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보기에도 좋은 작품처럼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쪽에 계신 기자님께서 먼저 손을 들어주셔서 먼저 질문 받고 앞쪽에 계신 기자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보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진성규 배우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박시현 선수 문자를 받고 눈시울을 붉히신 걸 보면서 이제 이번 연기를 하면 이제 선수분과 되게 많은 소통을 나누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역할 준비하시면서 따로 박시현 선수는 진성규 씨한테 역할과 관련해서 조언을 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면을 좀 더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만난 건 저희가 단체로 복싱 훈련할 때 한 번 뵙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회식을 같이 하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었었어요. 근데 자주 만난 건 아니고 연락은 자주 했었지만, 근데 무언가 그분의 어떤 것을, 외형적인 어떤 것을 모사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사실 1도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연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나 생각들, 지금까지 꺾이지 않고 계속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해오신 그 마음이 저랑 너무 비슷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사고, 그리고 중요시 생각하는 어떤 원동력의 부분들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리고 너무 복싱 자체를 즐거워하셨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저는 각 매 씬에 좀 담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무서운 사람으로 남들은 볼 수 있겠지만 정말 집에서는 정말 따뜻하고 그런 분이시라는 것 말하면서도 느껴지고, 제가 느껴졌던 그분의 어떤 그 말에서 행동에서 풍겼던 그런 느낌들을 좀 최대한 이 영화에 녹여보자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매번 뭐 어떻게 선생님 뭐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뭐 이런 거 처음에 좀 묻다가 성규 씨는 성규 씨 나름대로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그렇게 응원해 주시면 또 그게 맞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 그래서 또 그것대로 또 해보고, 그게 아마 이 영화 속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손 들어주셨던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경향신문 오경민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진성규 배우님과 감독님께 질문이 하나씩 있는데요. 먼저 배우님께 질문 드리면, 그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읽으시고 나서 그 시나리오 속 박시연이라는 인물에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어떤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께는 이제 그 시연 외에도 이제 복싱부 학생들이 또 각자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 복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각 캐릭터를 어떻게 창작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 와 계신 성유빈 배우랑 장동주 배우를 어떤 점이 이제 역할과 맞다고 생각해서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그러면 간단하게, 저는 이 시나리오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시연이란 역이 선규라는 진선규라는 역이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저와 흡사했어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읽으면서 느끼고, 읽으면서 제가 대사를 하고 울고 하여튼 뭐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저의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저의 80-90%를 같이 공유하고 있었던 캐릭터 같았고, 저와 굉장히 좋아하고 중요시하는 걸 같이 공감하고 있었던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너무 다 읽고 나서 너무 하고 싶어서 다시 제가, 저한테 콜을 주셨지만 제가 다시 콜을 해서 저 좀 꼭 시켜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영화 카운터 영화에서는 이제 제가 고민 많이 했던 것이 이제 캐릭터의 이제 어우러짐, 이제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시연이라는 캐릭터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캐릭터는 이제 윤우인데, 아이러니하게 또 윤우가 어쨌든 편파 판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묻고, 이제 속마음들을 윤우가 어찌 보면 대변해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되게 성격이 반대적인 되게 샤프한 느낌의 그다음에 에어런 같은 느낌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윤우와는 아주 반대적으로 한주는 철없지만 미워할 수는 없고, 그리고 뭔가 리더십을 하지만 뭔가 좀 부족한데도 그래도 믿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언젠간 저 친구는 철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이미지로 이제 또 준비를 했었고, 영화 내내 한주와 윤우는 색깔도 뭐 윤우에게는 빨간색을 준다든지 한주에게는 파란색을 준다든지 계속해서 대비가 되게끔 약간 이제 원투펀치 같이 이제 디자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캐스팅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공을 들였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만났었을 때 행운이었고, 또 현장에서도 아까도 분위기에서 봤지만 배우분들의 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가 너무 열심히도 했지만 진짜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네, 여기 앞쪽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 세계일보 엄영준 기자입니다. 영화 재밌게 봤고요. 일단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이 영화를 찍는다고 했을 때 박시현 선수 실제 반응이 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본인은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 배우분들께 각자 최고의 장면이나 아니면 대사로 꼽는 부분들 짧게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시현 쌤을 이제 선수 감독님을 이제 이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저도 이제 뵙고 나서 허심탄회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이제 희망을 찾는, 이제 성장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복싱부들 제자들, 그다음에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장애물적인 어떻게 보면 빌런일 수 있는 반대에 있는 세력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묘사들을 가지고도 선생님한테 이제 자초지종을 이제 쭉 말로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원칙은 이 창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하셨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복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열려 있게끔 지도를 해주시대요. 국가대표 감독님이신데 오히려 복싱에 대해서 이걸 묘사를 하는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복싱인의 자세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좀 열려 있게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더 창작자 입장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훨씬 더 좀 든든했고요. 그리고 질문에 있었을 때 배우분들의 명장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배우분들께 그렇죠. 각자 하나씩 뽑아달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감히 제가 아니 사실 뭐 진짜로 제 시연과 이게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이 좀 저는 명대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사실 마지막에 제가 했던 그 대사, 그러니까 복싱이라는 게 다운당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뭐 다시 일나라고 카운트를 10초씩이나 준다. 그러니까 너무 고되고 힘들면 그 자리에 잠깐 누워서 쉬고 있다가 다시 숨이 돌아오거든. 딛고 일나가 싸우면 된다. 이제 그 말이 좀 참 좋았고, 그리고 또 재밌게는 사실 못된 소리, 못된 일, 못된 조디, 그게 참 저한테는 좋은 명대사입니다. 저도 영화 전체에서는 선배님 말씀하신 카운트라는 제목에 맞는 그 대사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 뭐 윤우 장면 중에서 하나 고르자면 중간에 이제 다시 한번 편파를 당하고 쌤한테 가서 이제 이거 내가 이긴 기죠, 맞죠? 그러면 됐어요 하는데 그 대사가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선 역할도 실존 인물이죠. 네, 사모님이신데요. 사실 사모님하고 한 번도 통화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멋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기했던 부분 중에 연금 통장을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허락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툭 얘기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멋지기를 바랬는데
그게 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렇게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툭 내뱉으시는 그런 모습이 되게 멋있는 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늘 오시지 못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제가 서운했어요. 그래서 꼭 뵙고 싶었는데 우리 일선의 실존 인물은 일선이를 연기한 제가 저를 어떻게 보셨을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그 장면이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게 했던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하나 있다면 스포일 수 있는데 마지막 그 프로포즈 장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진성기 씨와 저와의 애드립으로 구성된 그런 장면이었었어요. 그래서 프로포즈 할 때는 이런 대사들을 순간적으로 내뱉었었는데 그게 굉장히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기사에 쓸 수 없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대사 혹은 명대사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영화를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4번? 3번, 4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울음이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올라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아까 우리 유빈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내가 인 거 맞죠? 하는 그 대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30대가 됐지만 저도 20대의 시간을 보내면서 되게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고 뭔가 세상이 다 적 같고 그런 시간들을 20대 때 보낸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스스로 그냥 위안을 삼았어요. 근데 그런 어떤 젊은 저희 세대들의 마음을 좀 대변해 주는 것 같은 대사라서 저는 유빈이가 했던 그 대사 이거 내가 인 거 맞지요? 하는 대사가 정말 명대사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뭐 저의 명장면은 뭐 별로 없는 것 같고 저는 뭐 기억나는 거라면 제일 마지막에 윤우가 우승하고 다 같이 막 이렇게 복싱하고 좋아하는 장면을 제가 이제 교장의 입장에서 흐뭇하게 쳐다보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그 장면 자체도 되게 거의 막바지였어요. 막 어렵게 계속 몇 날 며칠 복싱하는 장면을 찍고 사실 배우들이 정말 지쳐 있다가 그거 좋아하는데 그게 정말로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느낌으로 정말 좋아하는 걸 보고 얘들이 정말 고생이 많았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사실 교장으로서도 흐뭇했고 그리고 어쩌면 제가 그 자리에서는 제일 형이었고 선배였기 때문에 선배 배우로서도 이 아이들의 고생과 노고가 잘 마무리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흐뭇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예. 선배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저희 촬영하면서 배우들끼리 되게 힘들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유빈이가 이겨야 끝난다고 촬영이 계속 치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 여기 좌측에 계신 기자님 손 들어 주셨는데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카운트가 촬영 마무리된 게 제가 2020년 6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지나서 개봉하게 된 좀 소감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약간 중꺾마의 그런 감정이 많이 담겨 있는 영화인 것 같은데 이렇게 관객분들에게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즐기셨으면 좋겠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영화 카운트는 요즘에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그 메시지잖아요. 그 중요함과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뭔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뭔가를 간절히 좋아하고 또 잘할 수 있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를 포기해야 되거나 진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건가? 나만 포기하면 다 편한 건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어려운 시기에 이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이 열심히 또 즐겁게 우리 찍었던 배우들만큼이나 고스란히 그거를 느끼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참 좋겠다. 고스란히 그 마음을 기운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금 그리고 개봉 앞두고 되게 설레어 있습니다. 기대도 되고. 네. 네, 그럼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과 또 저희 영화를 기다리는 관객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이번에는 고창석 씨부터 차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기에 카운트만큼 좋은 영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카운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정말 희망적이고 정말 파이팅 넘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요. 많은 관객분들이 제가 느낀 이 마음을 고스란히 정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인생을 카운트가 10이라고 한다면 저희 인생을 10이라고 놓고 한 지금쯤 한 4나 5쯤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인생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영화를 보고 느껴진다면 저희는 만족합니다. 인생 체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관객분들이 저희 영화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많이 고스란히 느끼셨으면 좋겠고,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저희 영화가 잠깐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위로와 그런 좀 휴식처 같은 영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뭐 다 좋은 말씀들 해주셔가지고 뭐 할 얘기가 없는데, 진짜 3년 전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찍었습니다. 그만큼 또 많은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다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써주셔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카운트 영화는 되게 유쾌하기도 하고 되게 따뜻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가서 먹먹한 순간도 있는데 그걸 고스란히 느끼시려면 극장에 와서 좋은 환경에 큰 스크린에서 좋은 사운드에서 또 여러 명이서 같이 보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도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고 또 그럴 생각으로 열심히 또 즐겁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극장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